이제 얼굴이 노화가 된다는 거는 얼굴은 결국은 뼈와 살로 돼 있고요. 근데 뼈의 변형보다는 사실은 살의 변형이 훨씬 많은 거죠. 이제 동창회를 가보면은 아마 느낄 텐데 관리가 잘 된 사람과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특히 40, 50, 60이 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차이가 더 커지게 되죠. 사실은 몸은 얼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얼굴을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좋게 관리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외모 관리만이 아니라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 수 있는가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요, 그 고민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병원이실 거예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의원의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 정말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그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그 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네. 진료를 하셨을 텐데, 와, 이 환자분은 진짜 동안이다 싶은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게 유전인가요? 아니면 뭐 생활 패턴이나 습관상의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잘 갖춰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제가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니까 외모를 중점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 보이는 얼굴 좀 부럽잖아요. 요새는 동안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굴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얼굴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얼굴이 좀 긴 분들보다는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얼굴형이 아무래도... 약간 그렇죠. 이게 좀 짧아 보이는 얼굴들 있잖아요. 애기 같은 얼굴. 네. 애기들은 얼굴이 좀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같은 얼굴을 가진 그냥 얼굴형, 어른이 되어도 약간 애기 같은 얼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뭐 상중하로 나누면 상중보다는 하가 짧은 사람들. 그래서 1대1대 0.8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얼굴형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더 어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피부 봅니다. 피부. 역시 피부가 좋아야 돼요. 콜라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 계세요. 약간 물광 느낌. 그렇죠. 예. 피부가 좀 쫀쫀해 보이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형 중요하고 피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게 얼굴살. 나이 들었을 때 얼굴살 지나치게 빠지신 분들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굴살이 조금 그래도 있어 보이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딱 명확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노화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급격하게 뭐 시작되는 거라기보다는 네네.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의 약간 그 촉발점, 노화의 시동이 걸리는 지점, 그 첫 신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화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늙는 건데 그때는 한 20살까지는 성장한다고 하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30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화의 사인이 나타나죠. 얼굴에서부터. 30. 네. 요즘에 보면은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30도 안 됐어요. 25? 이런데 자기 늙었대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또래보다는 어려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들이 20대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저는 30대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은 35 전후로 해서 한번 확 꺾이는 거죠. 그 다음은 50대 후반. 50대 후반. 50대 후반에 60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한번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80대면 급격하게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대 후반. 요때 사실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잘 관리하시는 게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때 자기를 좀 지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 아마 인터넷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예전 사진들 있잖아요. 예. 막 20년 전, 네. 30년 전 자료화면 보면 지금 보면은 진짜 과장이 아니라 50대 얼굴인데 29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실제로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60이면 정말 완전 지금으로 치면 80대 이상의 노인. 그리고 20대 후반만 돼도 지금 한 40대 정도의 네, 네. 이게 저는 막연히 생각하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의학 기술도 발전하니까 이게 치료도 제때제때 받고 뭐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느 정도 이게 맞을까요? 원장님?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긴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왜 늘었나? 첫 번째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좋은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먹는 물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물의 질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상태가 너무 개선이 돼가지고요. 아마도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 몸속에 뭘 담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겠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굳이 꼽자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피부과나 성형외과 기술이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먹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영양들이 아마도 지금 저희 세대들이 이렇게 좀 어려 보이고 그러는데 많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사실은 이제 동창회를 가보면은 아마 느낄 텐데, 관리가 잘 된 사람과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특히 40, 50, 60이 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런 차이가 더 커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 50대가 됐어요. 한 5세인데 어떤 분은 45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5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창생끼리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자기가 관리하고 신경 쓰느냐, 이런 데서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어려 보이고 양질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 건지, 그런 것들이 결정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이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군 생활을 오래 하신 주임원사님이라든지 상사분들 이런 네. 분들 보면 본인 나이보다 얼굴이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자외선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보시면 않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거죠. 확실합니다. 그거. 그러면 노화를 막으려면 네네. 이 뭐 선크림이든 비비크림이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외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외모로. 외모로 따지면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요, 자외선이 피부에 이제 조사가 되면 소위 말해 염증 물질을 유발하게 돼요. 아. 염증 물질이 생기죠. 네.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피부 세포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성산소에 의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섬유아세포라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세포들이 노화가 진행이 되겠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걔네들이 콜라겐을 못 만들게 되고요. 점점.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 그 노화 색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피부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수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잘 못 만들고, 피부는 점점 수분이 줄어들고 콜라겐도 줄어들고, 그래서 쭈글쭈글한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는 건 사실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골격이랄까요? 네네. 이런 것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네. 사진들을 보면 젊었을 때는 되게 샤프했던 분들도 한 50대가 되면 얼굴형이 넙대대지. 넙대대해지는. 네. 이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되면서 얼굴형이 그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예. 이제 얼굴이 노화가 된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얼굴은 결국은 뼈와 살로 돼 있고요. 뼈의 노화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60대가 돼야지 뼈가 변해요, 많이.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그때부터 벌써 이제 얼굴 뼈가 변형이 진행됩니다. 근데 뼈의 변형보다는 사실은 살의 변형이 훨씬 많은 거죠. 이제 얼굴에 이제 콜라겐들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달라붙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마가 흘러내리면 눈이 작아지게 되고요. 그죠? 네. 근데 요 앞볼이 흘러내리면은 눈 밑이 늙어 보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내려오면 네. 그죠? 여기가 내려오면 얼굴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하관이 내려오면 이제 얼굴이 넓어지고 네. 턱선도 무너지고 그게 더 심하게 내려오면 이제 목이 쭈글쭈글해지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은 그래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빠르게 지금 늙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외모를 집중적으로 당연히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네. 결정적인- 저는 보면 바로 느껴지죠. 네. 네.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상태. 그래서 피부에 얼마나 탄력도가 있는지, 얼굴에 또 살이 급격히 빠졌는지 보면은 어떤 특정 부위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젊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웃는 습관을 많이 들인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눈가 주름이 지나치게 이제 발달해서 굵은 주름이 너무 발달했다던가, 그 다음에 미간에 찡그린 게 너무 심하게 찡그려서 여기에 굵게 패인 주름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무난해야 돼요. 어딘가가 거슬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냥 걸림돌이 없이 편안한 얼굴들, 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시는 거고요. 어느 한 부분이 얼굴에서 딱 주목이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아마도 40대에 들어서면 네. 제일 먼저 나이 들어 보이는 데가 바로 눈밑이 아닐까. 저는 눈-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인중 보톡스를 2번 맞았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매년 이게 뭐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그거- 때문에 보통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중에서도 피부가 노화가 돼서 생기는 잔주름들, 잘못된 표정 습관에 생기는 표정 주름들, 내려와서 생기는 주름들, 네. 터져서 생긴 주름들이 있는데, 이제 표정 주름이에요. 이 미간에 생기는 주름은.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추미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네. 이제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수축하면서 생기는 주름인데, 그 다음에 이마에 생기는 주름들, 네. 그리고 눈가에 생기는 주름들, 이런 주름들은 근육의 반복적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보톡스가 도움이 됩니다. 보톡스는 주름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예방의 목적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가죽이잖아요. 네. 가죽 옷을 우리가 그냥 구겨가지고 방치해 놓으면은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한 번씩 펴주면은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보톡스로 한 번씩 밀어주시면, 펴주시면 나중에 주름이 덜 생기겠죠. 맞으셔야 됩니다. 네. 네. 노화에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예전에 1세대 아이돌 분들이 요즘에 화면에 나오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눈가에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게 저는 딱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얼굴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 혹은 네. 조금 그거를 완화시키는 게 성형외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아이크림을 바른다던가 어떤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세포 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지면 피부 밑에 지방층이 존재하고 그 밑에 근육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웃을 때 보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도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 근육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을 하면 근육의 주름이, 피부가 두꺼울 때는 안 보였겠죠. 피부가 탄력 있을 때는. 근데 피부가 얇아지면서 그 주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면 반복적으로 웃어도 주름이 덜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걸 좀 막아주면은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피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피부 보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외선만 네. 쬐면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만성 네. 염증이. 네. 그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니까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고 보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면 눈가의 반복적인 수축, 네. 이걸 억제해야 되잖아요. 젊을 때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름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눈가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눈가 주름 아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얼굴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기 삶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생활 습관이나 마음가짐이 얼굴에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라든지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느끼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나올 때는 얼굴이 뽀사시하게 나오거든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랬다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얼굴이 팍싹 상해 있거든요. 막 얼굴이 한 5살은 늙어 보여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얼굴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40대 이후에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몸은 얼굴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얼굴을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 좋게 관리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만의 동안 루틴 탑3인데요. 이건 정말 내 삶에서 효과가 검증됐다. 내가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서 검증됐다. 탑3 한번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 먹는 겁니다. 비타민 C가 피부에 좋다는 거는 뭐 그거는 어떤 의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부 노화가 왜 오겠어요? 결국은 그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네. 자외선도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자외선이 받으면 피부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거기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 세포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각종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세포도 공격을 받게 되겠죠. 네.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예. 그러면 비타민 C는 피부에서 바르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되면 이게 이제 뚫고 못 들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스킨 배리어를 뚫고 못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바르게 되면 바깥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쉽게 산화가 되죠. 햇빛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게 되면 이제 그것도 좀 고농도로 먹어야겠죠. 고농도로 좀 먹게 되면 스킨은 말단 기관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레벨이 충분히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타민C 농도가. 그래서 우리 자외선을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비타민C 먹으면 비타민C 자체가 또 콜라겐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코팩터, 조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도 막아주고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니까 피부의 최고의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많이 권유하거든요. 예. 환자 먹고 나면 달라집니다. 피부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피부 달라져 있습니다. 피부 안색도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피부가 쫀쫀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비타민 C 드시는 거 돈 안 들이고 정말 피부 건강해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얼굴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젊어지는 근육 운동. 동안 근육 운동. 동안 근육 운동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얼굴 입꼬리가 처지고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라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쭈글쭈글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노안 근육이죠. 네. 그리고 얼굴을 위로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건 동안 근육이지 않습니까? 네. 동안 근육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얼굴 가운데. 여기에 한 5개 정도 근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노안 근육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주로 다. 입 아래쪽으로. 예.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노안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렇겠네요. 예. 동안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려 보이겠죠. 네. 그죠? 그거를 이제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열심히 동안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24시간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분 운동해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생활 습관으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입술을 꽉 다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래서 항상 치아가 좀 보이게 약간 바보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치아가 보여야 됩니다. 약간 입을 벌리고 있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노안 근육을 안 쓰게 되죠. 이 근육이죠. 이게 턱끝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호두주름이라고 있죠? 발달하죠. 요 근육은 이 꼬리를 처지게 하는 근육이고요. 여기를 쭈글쭈글 만드는 근육이에요.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안 쓰려면 입술에 힘을 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요. 이것만 얘기해도 제가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쉽게 표현하면 지금 저 같은 표정, 이런 표정을 짓는 거죠. 여기 근육을 제가 지금 마음껏, 그죠? 처음에는 막 여기다가 주름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볍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타민 C 열심히 먹고요. 네. 돈 안 들죠, 그죠? 돈 크게 안 듭니다. 비타민 C는 한 10,000원이면은 한 달치를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비싼 비타민 C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있어요. 그거 사 드시면 10,000원이면은 뭐 한 달치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안운동. 동안운동. 이건 돈 안 들죠. 돈이 안 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돈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병원에 좋은 게 많습니다. 저는 예. 그런 그 피부 시술들이 있어요. 네. 요즘에 뭐 구독자분들 중에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들, 그러니까 뭐 리줄란이나 뭐 주베룩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울세라. 울세라는 그거는 시술이죠. 일종의. 시술.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이용한 시술이죠. 아. 피부 시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하나는 영양제를 주는 거, 피부 영양제. 아. 영양제를 맞는 거죠. 예, 예. 그죠? 피부에 좋은 일종의 거름 같은 거를 맞는 거고요. 네, 네. 거름을 넣어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들, 그 두 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좋은 화장품 바르면 화장품은 스킨 배리어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시술들을 그거를 갖다가는 구멍을 뚫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요. 그래서 피부 시술들 좀 뭐 저는 그리고 제가 기계들 사면 제 얼굴에다 먼저 시험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동안의 비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